매년 11월 11일 자정이 가까워지면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 기업들은 화려한 쇼와 함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30분 만에 우리 돈 수십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며 환호했고, 화장품을 비롯한 한국 제품들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하루 8억여 명이 쇼핑에 나서면서 집마다 배달된 물품들로 발 디딜 곳이 없고 택배 보관함 수십 개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택배 차량에선 한 사람이 주문한 물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의 흔한 풍경이었는데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생색내기식 할인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늘었고, 双十一开始之前，商家就已经提价了，你优惠了半天，其实跟以前没大区别的。 무엇보다 경기 둔화에 쓸 돈이 없다는 반응이 많아 올해는 15년 만에 가장 조용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消費水平差咗嘛，係嘛？咁同埋咧，而家壓力又大咗啦，自己睇餸食飯咯。咁環境差啲，咪買少啲嘢咯，係咪？ 소비자들은 고가 제품보다 저가 자국산 필수품 구매로 돌아섰고, 1, 2위 온라인 쇼핑 기업들은 구체적인 광군제 매출 액수를 2년 연속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최근 모두 하락세인데 중국의 경기 회복이 늦어질수록 17개월 연속 감소세인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큰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세계 광물 공급을 틀어쥐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통제 대상 품목에 흑연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흑연을 정부 사전 승인 없인 수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 재료와 제품 등입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입니다. 흑연은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원료입니다.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에 나선 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7일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똥은 우리나라로도 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전지용 인조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또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의 광산과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모여서 허가 절차로 흑연 수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수급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베이징 시내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불리는 갤럭시 소호입니다. 중심가 대형 상업 건물인데도 상가 서너 곳 건너 한 곳은 비어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끊긴 상가 주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다는 공고가 붙기도 했습니다. 租金15000，空了能有两三个月吧。之前就是咖啡。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왕징 지역 랜드마크인 왕징 소호도 빈 상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운영하는 소호 차이나는 최근 왕징 소호가 토지세를 비롯해 3,600억 원을 체납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빌린 7천억 원까지 연쇄 지급 불능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일부 부동산을 처분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순이익이 1년 만에 93%나 줄어든 상황이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형 아파트 건설사에서 시작된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인데 관변 농객의 이례적 정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경제보다 국가 안보를 앞세우는 동안 공무원은 무사 안일에 빠졌고 기업은 적극적 투자를 꺼리며 대외 개방성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过去国内大旅游景点到处都是外国人，现在呢，外国游客的比例少的仿佛疫情还没有结束一样，西方在华留学生的数量也减少的惨不忍睹。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에도 중국 정부는 일부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경기 부양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